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암산재의 인정 요건, 특히 용접공의 인정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적 요인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업무 관련성과 개인적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 3에는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직업력에 대한 증명과 함께 업무 관련성을 준비하는 것이 산재 신청의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네, 지금부터 용접공 산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용접공이라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용접은 크게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용접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유해물질의 노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용접의 주된 발암물질은 다원방향족 탄산수소와 금속 증기와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물질은 아크 용접에 비해서는 발암물질 발생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크 용접의 주된 발암 물질은 육가크롬, 니켈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용접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접듐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접공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작업장에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인지, 밀폐된 공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의 발생 연령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폐암 발병률은 4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폐암 환자의 42%가 50대에 폐암이 발병되고 더 높은 비율인 68%가 60대에 발병합니다. 이에 따라서 40대에 폐암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가 승인된 50대 용접공 근로자분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자분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거친 절차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단서를 통해서 상병명을 확인하고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폐암이 발병한 이후에 그 치료 과정과 진행 결과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폐암 산재의 경우에는 고령암으로서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폐암 진단 10년 전에 용접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기록지에 이러한 직업력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또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전에 폐암으로 연결될 만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상병을 진단받은 기록이 있는지와 같은 그런 요인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이전에 다른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 조사를 위해서 사업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사업장 내에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 내용과 사용한 도구, 그리고 작업장의 특성, 근속 기간, 그리고 하루 작업 시간 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유해물질의 노출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의 노출 여부이기 때문에 직업의 대상이 된 재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 관련성을 조사를 하고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산재를 승인받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지금의 현상을 잘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산업안전 그리고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개선되기 전의 작업 환경까지 고려해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을 하면 더 높은 확률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폐암산재 인정 기준과 용접공의 폐암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승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전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